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주말권이 목요일이네요. 네, 저는 이렇게 방지턱이 많은 곳을 이렇게 한적하게 달리면서 또 오늘 하루 출근하고 있습니다. 평소 다니던 고속도로 길 말고 요새 조금 국도 길로 좀 돌아서 가는 길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기도 하고, 막히는 구간 한 구간을 제외하면 사실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대신에 이제 방지턱 구간이 많아가지고 차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는 그런 길이에요. 상황의 길이고, 제가 이렇게 또 한적하게 또 이렇게 걷다 보니, 길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내가 만약 아내의 직장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서 그렇지만, 혹시 이제 이런, 경기도 외곽에서, 이렇게 정말 외곽에서 만약에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제가 태어난 것도 그렇고 계속 생활했던 것도 결국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 완전한 서울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생활권 자체가 서울 위주의 이제 신도시나 이런 곳들이었거든요. 그런 곳들에서 쭉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인프라가 모두 다 갖춰져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굉장히 멀어져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시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학구는 둘째 치고서라도 어떤 생활 환경에서 오는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디 살든 간에 내가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돈들이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생활비, 물가가 조금 덜 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생활비가 덜 든다고 해서 임금까지 줄어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은, 그러니까 내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충분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처럼 있으면서 집값도 싸야 살 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충족되는 조건들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돈 있다고 하면은 외곽에서 살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떠한 문화생활의 혜택, 이런 것들은 이곳에서 느끼기가 좀 어렵겠죠.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어떠한 내한 공연, 유명한 스타들 내한 공연, 또는 유명한 전시회, 또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이런 것들 전부 다 서울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이 많은 거는 바깥의 생활에서도, 평소 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도 가게 되면 또 거기서 자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또 아쉬운 상황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돈이 이중으로 드는 건 물건이고, 또 아이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거에 대해서 꼭 비난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그렇게 복잡하고 사람 많은데, 사람 발에 치이는 그런 곳에 살아서, 빡빡하게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런 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문화생활이나 아니면 또는 쇼핑하러 갈 때나 이렇게 했었을 때, 모든 거 팝업 스토어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기업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대여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만 브랜드 스토어 열고 이런 거, 그런 건 전부 다 서울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누리고 사는 거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젊은 사람들에겐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젊은 사람, 뭐 부산에 있는 젊은이들도 다 서울로 일하러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어른들이 안타까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된다면 다들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아무래도 수요가 꾸준히 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대체제가 없다면 계속해서 서울만 커지고 서울 주변부만 넓어지고, 이 파리에서도 존 1, 존 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구역이.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확장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그 신도시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존 13 뭐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에는 지금 좀 외곽으로 볼 수 있는 일산 뭐 또는 아니면 뭐 부천, 뭐 분당, 평촌 이런 데에도 자기가 무슨 경기도 외곽에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울 언저리에 산다 이런 거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수도권의 영역이 확정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래서 정말 서울과 수도권을 나누는 그 공간에서 새롭게 태어난 도시들이 뭐 위례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또는 세곡동, 자곡동 아니면 또는 저기 뭐 분당과 그 사이에 어떤 성남 신도시들, 성남에 있는 택지 지구들, 이런 것들 꾸준히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울의 영향력 자체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영향력 커지는 사람들은 그 위례 신도시가 사실 그 경기도의 구역과 서울의 구역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경기도 구역에 사는 그분들, 당신께서 경기도 산다고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위례 신도시 산다고 하면 서울 산다고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서울의 개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이게 당분간 진짜 뭐 몇 년간에서 몇십 년간 이상은 쭉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게 뭐 균형 발전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 좀 우리나라 자체가 좀 커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시민 의식이 좀 성장했을 때, 꼭 서울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그런 것들이 좀 시민 의식이 성장했을 때 아무래도 그런 문화가 뒷받침되면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좀 어떤 부분이 약하냐면 그 시민 의식 같은 부분, 아직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규모나 그 경제 성장 또는 기술력 이런 것들에 비해서 약간은 시민 의식 같은 경우가 조금 중진국에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선진국에 비하는데도 좀 가끔 보면은 시민의식적인 부분, 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뭐 아니면 또는 자기 영양 챙기는 거, 뭐 다룰 줄 아는 저기 취미, 뭐 무슨 악기가 있다든지 외국어를 할 줄 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쏠림 현상, 누가 뭐 한다고 하면 바로 뭐 하고, 누가 뭐 의대가 좋다고 하면 다 의사만 하려고 하고, 아무런 적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의식적으로는 좀 중진국에 머물러 있다. 어떤 기술적인 것들은 굉장히 선진국에 가까웠고 경제 성장도 많이 하고 좋은 차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데 시민의식적인 부분이 좀 아쉽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성장되면서 점차 꼭 서울에 살아야만 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이 점차 그 빈틈을 메워갈 수 있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좀 뭐 지방에서 사느냐, 뭐 이렇게 한적한 도로를 이렇게 달리면서 이런저런 투머치 토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1. 나는 매일 성장하는 건강한 삶을 산다. 2. 나는 좋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사업가이자 투자자이다. 3. 온라인 매출 5천만 원을 꾸준히 달성한다. 4. 2026년 내 책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됐다. 5.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렸다. 오늘 더 자주 행복을 느낀다.
네, 오늘 이렇게 화면 흔들리고 요철도 많은데 여러분들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힘차게 목요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